자, 이제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원장님들께 블로그의 기본 구성과 설정 내용들을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이버는 아이디를 만들면 자신의 블로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만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러면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계정을 누르시면 내 블로그라는 버튼이 여기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방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내 블로그로 방문이 되죠. 자, 그럼 이제 블로그에 저는 지금 홈페이지형 블로그처럼 앞에 화면을 되게 크게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아래에 있는 블로그의 요 메뉴들이 요 왼쪽에, 보통 블로그들은 요 왼쪽에 이런 메뉴들이 생성이 됩니다. 이 설정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어떤 부분을 설정을 해야만이 처음에 블로그에 방문했을 때 그 첫 화면이 달라지는지 그걸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 통계 있죠? 얘를 눌러 주셔야 돼요. 관리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바로 블로그명이죠. 블로그명은 자, 어디에 있냐면 이게 지금 첫 화면이거든요. 블로그명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사실 여기 나옵니다. 자, 제일 위에 보면 여기요, 여기. 블로그명이라고 써놓은 게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이 블로그명은 나중에 브랜드화 되었을 때 경쟁 브랜드가 같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블로그 이름 자체가 브랜드인 강력함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블로그 이름은 우리 원장님들께서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같은 이름으로 학원이 생길 수 없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교육청 단위 내에서 보통은 시 기준이겠죠. 그래서 시 기준으로, 동마다 교육청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시 기준으로 똑같은 이름으로는 학원을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지역 이름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뭐 중간에 붙여가지고 실제로 간판에는 좀 작게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갖가지 꼼수를 이용해서 같은 이름으로 사용하고 싶은 학원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학원들이 가까이에 있을 확률은 또 더더욱 적을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이름 자체를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을 추천드리냐면,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대치동이다 그러면 대치동 수학 한 칸 띄고 학원 이름을 적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결국 목표하는 키워드, 점령하고 싶은 키워드는 어차피 하나거든요. 무슨 동 수학, 무슨 동 영어, 무슨 동, 우리가 영수학원이라고는 검색 잘 안 해요. 그러면 영어랑 수학, 영수학원도 영수학원이라고는 어차피 많이들 검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학원 또는 수학학원 두 개의 키워드를 다 가지시는 것을 목표로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뭐 무슨 동, 대치동, 독학 재수학원 이런 식으로 학원의 종류, 이게 여러분들 이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검색이 되기를 바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검색이 될 때의 키워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입력을 하는 사람들이 정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통계를 따라야 돼요. 뭐 대치동 수학학원이라고 얼마의 사람들이 검색하는지 물론 네이버 트렌드에 들어가면 볼 수도 있지만 어차피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디테일한 검색어들을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검색할 때 어떠한 검색어로 할까? 그런데 특별히 과열된 지역의 학원 시장이 아니면 보통은 무슨 동 수학, 무슨 동 영어 이걸로 끝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원 이름에다가 대치동 수학 한 칸 띄고 뭐 매스 플랫 학원 이런 식으로 대치동 수학 지역 이름 플러스 과목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학원 이름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름부터 벌써 검색이 잘 되도록 커다랗게 그물을 쳐 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별명입니다. 이 별명은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가 지금 수학 삼촌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그 밑에 이제 네이버 아이디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밑에 바로 뜨니까 사실 여기가 이게 어디냐면 지금 보고 계신 게 프로필 영역이거든요. 녹색으로 돼 있는 게. 그래서 이곳에 녹색 화면이 나오고 또 거기에 지금 글씨, 하얀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곳에 제일 위에 들어가는 게 바로 닉네임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학원하는 분들은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기도 학원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필은요, 지금 저의 블로그의 경우만 좀 독특하게 가장 하단에 있는 것이지
오른쪽에 어떤 글을 봐도 왼쪽에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반드시 이 프로필 영역에 요 프로필이라고 써 있잖아요. 프로필 에디트하는 버튼이 여기 있거든요. 이거 바로 눌러서 수정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수정을 하셔서 반드시 여기다가 연락처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요 위에 잘 보이는 데다 적어 두세요. 오른쪽에 내가 적은 어떤 글을 본다 하더라도 왼쪽에 얘가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 보고 연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프로필 사진인데요. 프로필 사진은 이곳에 등록을 하시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정사각형 모양에 가깝게 만드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여기에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필보다 위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필에 제일 위에 뜨기 때문에 이곳에 학원 이름과 전화번호 이것을 크게요. 그러니까 여백이 거의 생기지 않도록 아주 크게 올려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학원 간판을 만드시고 나면 그 간판 업체에 전화를 하시면 그 간판을 만들었던 그 이미지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잘 조정하셔서 여기에 띄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이게 간판 역할을 하는 사진이에요. 꼭 그것을 활용하셔서 올려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요 아래에 이렇게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라고 있어요.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모바일에서 유입되는 인원이 거진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때 꼭 우리가 모바일을 신경 써야 되는데요. 모바일 화면을 꾸미는 대표적인 파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이 바로 저의 모바일로 접속한 블로그 첫 화면입니다. 그럼 거기에 이렇게 배경화면이 있죠. 뒤에 배경화면.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네. 사진이 이렇게 위쪽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위에 딱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모바일에 지금 이 자리에 뜨는 것이 바로 뭐예요? 블로그 이름. 아까 블로그 제목이라고 설정했던 가장 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네이버 톡톡 연결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학부모들이든 학부모님들이든 아니면 학생들이든 바로 이렇게 학원에 방문한다거나 전화하는 거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면은 시기 자체가 그래요. 요즘 시대들은 이모티콘이나 문자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만만하게 물어볼 수 있는 도구, 친밀해져 있는 그런 친숙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네이버 톡톡 연결을 하셔서 카카오톡 메신저처럼 블로그를 보다가 이 학원이 좀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한데? 라고 했을 때 네이버 톡톡 버튼이 따라다니거든요. 초록색 버튼이. 그래서 그거 누르면 바로 그 친구가 저한테 문자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럴 때 네이버 카페 어플리케이션을 반드시 설치하셔야 돼요. 블로그 학교를 참여하시기 위해서도 반드시 카페 어플리케이션, 네이버 카페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반드시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블로그 글에 답글이 달리거나 참 블로그 앱이 있어요. 참 블로그 댓글이 나오겠죠. 카페 앱을 깔아야 카페에 올린 글에 댓글이 달렸을 때 바로 알람이 오거든요. 그 서로 계속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소통 바로바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이 블로그에 들어와서 톡톡을 눌러가지고 나에게 메신저를 보냈다. 그럼 카페 앱이 깔려있거나 블로그 앱이 깔려있으면 알람이 바로 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활성화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확인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 사업자입니다. 우리가 네이버에서, 즉 블로그에서 바로 학원 등록을 해가지고 네이버에 있는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기 위해서 학원비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이 사실은 너무 뚜렷하죠. 그래서 사업자를 표기하지 않고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바로 걸려서 제재가 가해진다기보다는 상대방이 그 문제를 걸고 넘어져서 신고를 했을 때 그걸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여기에 정확한 사업자 관련 내용을 꼭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